안녕하세요. 어떤 우리가 묽은 용액의 총괄성 개념 정리하는데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연결해서 끓는 점 오름 그리고 어는 점 내림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3수학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이렇게 처음 1단원부터 1강부터 지금 7단원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 보는데 일단은 용액이 되면 순수한 용매보다는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은 더 올라가고 어는 점은 더 내려간다. 끓기는 어렵고 어을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죠? 왜 끓기가 어렵고 왜 어을기가 어려운지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액이라고 하면 끓는 점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농도가 끓는 점이 높은 것이 더 높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는 점은 어는 점이 더 내려간 것, 어는 점이 더 어을기가 어렵게 내려간 것이 농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면 자동차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어는 점이 더 낮아지므로 냉각수가 끓거나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죠? 자동차 냉각수라고 하는 것은 열이 올라가지 않도록 도 해야 되고 한겨울에 얼지도 않게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으면 끓는 점이 더 높아지고 끓는 점이 높아. 그러니까 쉽게 막 끓어 넘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는 점은 낮아지므로 냉각수가 끓거나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철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녹은 물에 어는 점이 낮아지므로 영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는다. 자, 눈이 녹고 그 다음에 그 액체 상태에 물이 됐겠죠. 그것이 그냥 쉽게 얼어버리면 또 빙판길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용액이 녹아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용액이 녹아있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 현상을 어는 점 내림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현상을 어는 점 내림을 이용해서 설명해보자. 현상이 어떤 현상인고 하면, 지금, 요거 더 봐야죠. 개구리 나온 거. 개구리 나온 것을 보면, 그 현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개구리가 겨울잠을 잘 때 주요 장기와 근육 수폐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주요 장기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진다.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농도가 진해졌기 때문에 어을기가 더 어렵겠죠. 그렇죠?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했다. 라는 얘기는 어는 점이 낮아진다. 체액의 어는 점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체액의 어는 점이 낮아서 장기와 근육이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개구리가 겨울잠을 잘 때는 주요 장기들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는 점이 더 내려가겠죠. 어는 점이 낮아짐으로.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줘 볼까요? 여러분들? 어는 점이 낮아진다는 거야. 어는 점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와 근육이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장기 또는 근육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겨울에 가로수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수도관 파이프가 얼어서 터졌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지만 그 가로수들이 봄이 되면 또 새싹을 틔워서 이파리를 나오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녹말의 형태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성장을 멈추고 그 녹말들을 어떻게 해요?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거예요.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니까 그 용액의 농도가 더 진해지니까 얼지 않겠죠. 더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녹말들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입자수를 늘려낸다는 얘기예요. 입자수가 늘어나니까 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히 좀 신기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도 겨울잠을 잘 때 포도당의 농도가 높여서, 주요 장기 속의 포도당의 농도를 높여서 어느 점을 낮춰줘서 장기나 근육을 보호해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보면, 겨울에 간장독을 밖에 내놓아도 간장이 얼어붙지 않는데요. 그 여기에는 간장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녹아있잖아요. 소금도 있고, 메주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녹아있어서 용액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점이 낮아졌겠죠, 물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분이 녹아있으므로, 물보다 어느 점이 낮아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더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용액의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은 모두 용액의 무슨 농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무슨 농도?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됐던 것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이렇게 됐던 것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놓길 바라겠습니다. 자, 같은 양의 물에 물질 A와 B를 각각 넣고 같은 질량만큼 녹여 만든 두 가지 수용액이 있다. AB 수용액의 어느 점이 B 수용액의 어느 점, A 수용액의 어느 점이 B 수용액의 어느 점보다 높았다는 얘기야. 자, AB에 같은 양의 물에, 용매가 같았었다는 얘기죠. 같은 양의 물에 물질 A와 B를 같은 질량만큼 A하고 B를 갖다 넣는데 같은 질량만큼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수용액의 어느 점과 B 수용액의 어느 점이 비교했더니 A의 어느 점이 더 높았다는 얘기야. 자, 잘 봐요. 지금 어느 점 내림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어느 점 내림을 보려고 하는 거야. A하고 B가 있었는데 A 수용액의 어느 점이 B 수용액의 어느 점보다 높았대. A 수용액의 어느 점이 높았대. 그러면 얘가 어느 점이 더 낮잖아요. 어느 점이 더 낮으니까 용액했다라고 한다고 보면 얘가 용액이죠. 얘는 용매고. 왜냐면 어느 점 내림이잖아. 어느 점 내림이라는 사실. 어느 점이 내려갈수록 더. 그러면 용액 A가 있고 용액 B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용액 A, 그럼 농도가 누가 더 높았다는 거야? A하고 B가 있었으면 용액의 농도가 높은 것이 어느 점이 더 내려가죠. 그러니까 얘가 농도가 B가 더 컸다는 거야. 여기서는 무슨 농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몰랄 농도로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몰수는 누가 더 컸다는 건가? 몰수. A하고 B가 있었으면 P의 몰수가 더 컸다는 얘기야. 이 몰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또 생각나나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근데 이 질량이 어떻게 하겠어? 같다고 했으니까 같으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분자량 여기에서 분자량은 분자량입니다. A의 분자량하고 B의 분자량은 몰수하고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A의 분자량이 더 컸다는 거야. 만약에 끓는 점 오름이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끓는 점 오름이 있어요. 끓는 점 오름. 그럼 끓는 점 오름이 있는데 A하고 B 용액이 중에서 지금 끓는 점 오름이 A가 더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A가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몰랄 농도가 이게 더 용액이고 이건 용매. 용매라고 하면 용액이 끓는 점이 더 오르잖아. 그렇죠? 이거 항상 생각해. 오름. 끓는 점이 높은 것이 더 용액인 거야. 농도. 이것도 용액이었다라고 하면 농도가 A가 더 컸다. 농도가 누가 더 컸다고요? 무슨 농도라고 가? 몰랄 농도가 A하고 B가 있을 때 이게 더 컸다는 거야. 그럼 몰수가 어떻다는 거야? 몰 농도가 컸다는 얘기는 A하고 B의 몰수 중에서 이게 더 컸다는 거죠. 그럼 분자량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분자량은 몰수에 이렇게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서 B의 분자량이 컸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점 내림인지, 어느 점 내림에서는 어느 점이 더 낮은 것이 더 농도가 큰 거예요. 큰 용액이에요. 끓는 점 오름이라고 했으면, 끓는 점이 더 높은 것이, 여기서 오름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거야. 지금 끓는 점만 본 거예요. 여기서는 어느 점만 본 거고, 그런데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하는 것,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이거 혼란스럽지 않게 잘 기억해놓도록 해요. 자, 삼투현상의 원리와 삼투압 이렇게 나왔어요. 삼투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투현상. 반투막, 세포막, 셀로판지 등과 같은 물처럼 작은 입자는 자유롭게 통과하지만 설탕처럼 큰 입자는 통과하지 못하는 막을 반투막이라고 하는데, 이 삼투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다른 용액이 있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 입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야,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쪽 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반투막이라는 거야. 이게 물과 같은 용매는 이 반투막을 통과할 수 있지만 설탕과 같은 입자는 이걸 통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용매가 이동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물이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 쪽으로 이동을 해서 용매가 이쪽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여기 봐요. 이렇게도 가죠. 하지만 이쪽으로 오는 것,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많아서 겉보기에는 용매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해서 농도가 같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도 물은 이동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야. 놓치지 않도록 해라. 다시 한 번만 뒤로 넘어가서 보고 올게요. 삼투현상 있어요. 반투막 있죠. 반투막 아까 봤죠. 반투막 사이에 두고 농도가 다른 용액이 있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 입자가 이동한다. 어디에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죠?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도 용매가 입자는 이동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삼투현상 이래볼게요. 삼투현상은 어느 쪽에서 농도가 진한 쪽으로 생긴다는 거야. 농도가 진한 쪽으로 생긴다. 농도가 진한 쪽으로 생긴다. 이게 삼투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묽은 애가 있고 농도가 진한 애가 있으면 농도가 묽은 쪽에서 진한 쪽으로 용매인 물이 이동한다는 거야. 근데 묽은 쪽에서 진한 쪽으로만 이동하냐가 아니라 진한 쪽에서 묽은 쪽으로도 이동해요. 하지만 전체 겉보기는 묽은 쪽에서 진한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묽은 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도 있었다는 거예요. 진한 쪽에서 간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겉에 보기에는 어때요, 지금?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삼투압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U자간의 가운데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물과 설탕물이 있을 때 설탕물 쪽으로 물 분자가 더 많이 이동하여 설탕물 쪽의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때 설탕물 쪽으로 물을 밀어내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반투막을 사이에 두었을 때 용매인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해 가겠죠. 그렇죠? 용매가 이동해 간다.
그래서 이 높이 차이가 이렇게 났다는 거야. 높이 차이가 났을 때 이것을 눌러서 압력을 가해서 요거와 똑같이 되게, 여기 똑같이 되게 가하는 그 압력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여기서 묽은 용액의 입자들, 용질의 입자가 여기서 보통 파이는 이 삼투압이라고 해. 파이는 삼투압은 농도차가 많이 날수록 삼투압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농도차가 많이 날수록. 그러니까 몰 농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도가 높으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넘어가 버렸네요. 이거 어떤가요? 알겠죠? 여기서 있는 용질 입자들의 움직임은 공기 중에서 이상기체와 같은 상태로 움직인다. 그만큼 묽은 용액에서 잘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상수 값을 써줘요. 용액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절대 온도에 비례해서 파이는 CRT라고 나타나는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C가 뭐라고 했죠? C가 요거 몰 농도예요. 몰 농도. 요거 기체상수 값이 되고 R이 기체상수고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가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파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는 몰 농도이기 때문에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에 녹아있는 몰수잖아. 그 다음에 RT 이렇게 나타내지. 파이는 CRT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파이 V는 nRT 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같은 PV는 nRT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PV는 nRT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삼투압도 분자량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여기하고 이쪽에 용액이라고 했을 때 농도차가 클수록 아니면 물이 있고 설탕물의 농도가 클수록 이게 더 많이 올라간다. 용매가 더 많이 이동한다는 거야. 용매가 더 많이 이동한다. 용매가 이동해서 이쪽의 농도를 좀 작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이동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더 누르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 삼투압이 더 커질 것이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1몰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삼투압은 1몰 설탕 수용액의 삼투압보다 크대요. 그 까닭이 뭔지를 한번 토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한번 1몰짜리 NaCl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 하자. 그냥 1몰 NaCl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고체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얘네들을 물에 갖다가 녹이면 녹죠. 우리 녹는 것을 뭐라 그래? 이온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온 결합 물질들은 이온화됐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우리는 수용액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Cl 이온이 되면서 이것도 수용액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리고 설탕도 설탕 있어요. 설탕. 자, 설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설탕은 탄소가 12개, 수소가 22개, 그 다음에 산소가 11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탕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설탕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비전해질로 알고 있죠. 비전해질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물에 갖다 넣었어. 이런 애들을 이온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이런 애들은. 그냥 수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온화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설탕물이 되거든. 설탕물이 된다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들은 이온화해서 저렇게 되는데 이온화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입자수가 2배가 됐지. 그죠? 입자수가 2배가 됐다고. 근데 얘네들은 이온화를 안 했기 때문에 설탕물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수가 2배로 늘어난 게 아니야. 그냥 똑같아. 입자수 1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자수, 우리가 몰랄 농도의 아니죠. 여기는 삼투압이죠, 지금. 몰 농도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입자수가 2배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몰수도 2배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아까, 삼투압, 파이는 몰 농도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어. CRT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야. 근데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 녹아있는 몰수, 입자수를 얘기하잖아. 근데 입자수가 2배가 됐다는 거야. 2배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2배 효과가 있다. 근데 삼투압만 2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증기압력, 내림.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 끓는 점, 어는 점, 내림. 그 다음에, 삼투압. 이런 것들 모두 다 2배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 2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겠네.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삼투압이, 이건 1배지만, 삼투압이 2배만큼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염화칼슘을, 눈 오는 날 염화칼슘을 뿌린다라고 했잖아요. 눈 오는 날 CaCl2가 염화칼슘이란 말이야. 이온하면 어떻게 돼? 칼슘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염화이온 이렇게 되죠. 얘는 몇 배 효과가 나타나요? 3배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3배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눈 오는 날 설탕을 뿌려도 괜찮죠. 뭐 설탕을 뿌려도 그렇지만 용액이 돼서 그렇겠지만 1배지만 소금을 뿌려도 괜찮죠. 그렇지만 2배고 염화칼슘을 뿌리면 3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 오는 날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려서 어느 점 내림이라든가 어떤 이런 효과를 3배만큼 더 효과를 본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삼투압에 관해서 비휘발 정리한 그 법칙을 반트호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액이 녹은 용액의 삼투압은,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액이 녹은 용액의 삼투압은 용액의 몰 농도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용질의 움직임 현상은 대기 중에서 이상기체의 움직임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상기체 움직임과 유사해서 우리는 그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 파이라고 나타냈었죠? 몰 농도하고 기체상수 R값하고 이렇게 써서 나타냈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부피분의 몰수의 RT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파이 V는 nRT라고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파이 V는 nRT다. 그런데 여기서 파이 V라고 하는 것을 n이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RT 이렇게 해서 계속 식을 연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이 V는 n분의 WRT를 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다가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입자수에 비례한다 하는 거죠. 요거니까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입자수에 비례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어떤 물에 어떤 단백질 19g을 녹여서 1리터 수용액을 만들었대요. 27도씨에서 삼투압을 측정했더니 15.2mm였다. mmHg였다. 이 단백질의 분자량을 구해보자. 기체상수는 0.08이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체상수 R값을 써야 되는데 R값을 쓰기 위해서는 얘가 0.082를 썼고 압력이 ATM이고 부피는 리터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는 절대 온도를 썼다. 근데 여기서 온도는 지금 섭씨 온도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리미리 수은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뭐로 바꿔줘야 되지? 뭐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압력은 ATM으로 기압으로 바꿔줘야 되겠고
온도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식을 보면 파이 V는 삼투압 나타내고 파이 V는 M분의 WRT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분자량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것을 식변형을 해보면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지겠어요? 파이 V가 다 분모로 내려와 버리죠. 파이 V분의 WRT 이렇게 요 식에다가 적용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 절대 온도로 해줘야 되니까 27도씨에다가 273을 더해서 300K로 해줘야 되겠지. 여기서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압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렇죠? 파이, 요거를 기압으로 바꿔줘야 돼요. 요 파이 압력은 15.2mm Hg라는 얘기야. 15.2mm, 15.2mm Hg를 뭐로 바꿔줘야 돼? 760mm Hg로 바꿔주면, 이거를 참 나눠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이 ATM. 그래서 기압이 이렇게 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다 됐죠? 갖다 대입입니다. 대입만 하면 되지. 아니죠? 파이가 아니라 분자량 M은 W가 얼마나 10g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10g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10g 곱하기 R을 그냥 0.082 이렇게 썼어요. 0.082 ATM에 리터에 per K 이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온도가 300K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압력 파이 V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이 V 15.2를 얼마로 나눌까요? 760으로 나눈 것 ATM으로 나눠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다행히 이게 1리터네요. 그렇죠? 1리터로 나눠져야 된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몰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분자량이 12300 일십, 백, 천만, 12,300이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계산의 정확성, 계산기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날은 시험 볼 때는 계산기를 휴대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줘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더라도 직접 계산하는 능력까지 보고자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생각이에요. 한번 의논해서 휴대폰 소지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단지 계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3토까지 했는데, 3토까지 했는데, 네 가지를 우리는 묽은 용액, 그 총괄성,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질문하기 딱 좋아요.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보다시피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거. 그렇죠? 증기압력 내림. 여기서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게 있죠. 증기압력 내림. 이거는 용질의 지금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것은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하죠. 몰 분율,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끓는 점 오름이라고 했던 것은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기 몰 분율에 비례한다. 여기서는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어느 점 내림도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삼투압은 여기 몰 농도라겠죠? 몰 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 성질은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에 따라서 결정되고 용질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정리해 놓고 가야 됩니다. 묽은 용액의 총괄성,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삼투압. 이렇게 네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물과 설탕물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물과 설탕물이 있을 때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 분자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물 쪽에서, 물에서 설탕물 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삼투 현상이잖아요. 그죠?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에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삼투압은 용액 속에 녹아있는 뭐의 입자수로 결정된다고? 용액 속에 녹아있어요. 용액 속에 녹아있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용질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용질의 입자수로 결정한다. 용질의 입자수로 결정한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요거를 다시 한 번만 강조하고 싶어요. 요 식들 같이 연결시키는 거,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톤으로 쓰면서 한번 해라. 일단 여러분들 이게 노트에 정리가 돼 있어야 수행평가 할 때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크게 1단원을 1단원 7강까지 있었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중간고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면 연습 문제는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1단원부터 다시 선생님하고 잠깐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수행평가 노트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수행평가를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큰 2단원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3단원, 4단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진도는 3단원까지만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4단원을 스스로 공부하는, 그래서 정리하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1학기 내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되니까 그걸 반드시 또 적어와줘야, 이제 1학기 얼마 안 남았어요. 선생님이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어떻게 적어야 될지도 고민을 하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도록 또 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